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폭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탑재하는 폭탄. 지난번에 이제 기관총 다뤘었죠. 자, 폭탄은 이제 폭격기에서 폭격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B2 폭격기죠. 네, 이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게 이제 폭탄이죠. 이걸 이제 항공 폭탄이다라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꼭 폭격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폭격기만 폭탄을 투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투기 F-35입니다. 이런 전투기들도 요즘은 다 폭탄 싣고 다니면서 폭탄을 투하를 해요. 아무튼 이 항공 폭탄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 폭탄이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중력 폭탄이라고도 하고 그냥 던지면 그냥 쭉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뭐 멍청구리 폭탄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무튼 폭탄이에요. 자, 폭탄 여기 이제 폭탄 이건 뭐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다 부서지네. 이게 폭탄인데 이 폭탄이 여기 이제 탑재가 되는 거예요.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목표물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날아가다가 여기에 이제 여기 탑재돼가지고 쭉 날아가다가 뚝 떨어뜨리면 이게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뜨린 그 위치에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성에 의해서 얘가 날아가다가 비행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 폭탄은 폭격기의 속도, 고도, 바람 방향, 공기 저항 여러 변수에 의해서 낙하 경로가 제멋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명중률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이제 명중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많이 이제 초기에 폭탄 떨어뜨릴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급강하 폭격기를 썼어요. 뭐냐면 폭격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급강하하는 거예요. 거의 수직으로 쭉 떨어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거의 이제 그 위치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올라야겠죠. 이거 또 오르지 못하면 그냥 추락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융단 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폭탄을 무식하게 많이 싣고 가가지고 가면서 우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급강하 폭격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급강하 폭격을 위해서 만드는 폭격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급강하 폭격기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격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급강하 한다는 건 지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면은 격추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밑에서 쏠 때 맞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격추되기가 쉽다라는 문제가 있고 조종도 어려워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융단 폭격하면 되겠네. 융단 폭격은 격추될 확률은 낮아지지만 대신에 너무 낭비가 심하잖아요. 폭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나 맞추기 위해서 막 100개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뭐 항공 폭탄 이런 걸 왜 쓰냐? 맞추기도 어렵고 위험하고 그래도 씁니다. 왜 쓰느냐? 파괴력이 좋아요. 인류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 중에서 폭발력이 가장 좋은 게 항공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폭탄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폭탄을 무식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그냥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무식하게 크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운반하기가 어렵잖아요. 대포에다 놓고 쏘면 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거리가 짧아지니까 많이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포에 쏘면 강한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강한 충격에 둔감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항공 폭탄은 그냥 쉽게 말해서 쇠통에다가 화약만 잔뜩 넣어놓고 싣고 가다가 그냥 툭 떨어뜨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의 대부분을 그냥 화약으로 채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폭발력을 매우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 폭탄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블록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블록버스터 하면은 영화가 생각나죠. 그 무슨 영화죠? 아주 크게 흥행한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블록버스터가 폭탄 이름이었어요. 영국에서 개발한 항공 폭탄인데 이 폭탄이 다른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항공 폭탄보다 훨씬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의 한 개 블록을 한 번에 그냥 박살낸다라는 의미에서 블록을 버스트한다라고 해서 블록버스터라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만든 크게 흥행한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부르게 됐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한 개 블록을 한 번에 없애버릴 정도로 강한 폭발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항공 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현존하는 최강의 항공 폭탄은 뭘까요? 러시아에서 만든 ATBIP 열 압력탄입니다. 일명 폭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폭발력이 TNT 44톤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TNT가 44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핵폭탄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폭탄 중에서 TNT 44톤이면 엄청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와, 그럼 폭탄 무게가 44톤인가? 아닙니다. 44톤까지는 안 나가요. TNT보다 폭발력이 조금 더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요즘 사용하는 그 폭탄 폭약들은 이제 고폭탄이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이제 구시대 화약에 비해서는 폭발력이 좋긴 한데 다 이제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TNT보다 약간 폭발력이 좋은데 이 열 압력탄의 특징이 있어요. 열 압력탄은 폭탄 안에다가 화약만 잔뜩 넣는 게 아니고요. 가연성 물질을 미세한 분말 형태로 그냥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세한 분말이 주변에 확 퍼져요. 그 다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일시에 폭발하는 그런 폭탄입니다. 자, 이게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그 유럽에서는 풍차 많이 썼잖아요. 풍차. 그 방앗간에서 이제 풍차를 쓰죠. 그러면 풍차 안에 밀을 빻는 거잖아요. 풍차가. 밀을 빻으면 밀가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밀가루가 이제 미세한 밀가루 먼지가 이 풍차 안에 가득 들어차겠죠. 그러다가 여기에 살짝 조그만 불꽃이라도 튀면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이걸 이제 분진 폭발이라고 부르는데 닫힌 공간에 미세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먼지가 가득 차 있을 때 불꽃이 터지면 이게 폭탄처럼 터져버린더라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폭탄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열 압력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화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불에 타는 물질과 불에 탄다는 게 뭐죠? 연소,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요.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을 섞어 놓은 게 화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한 압력이나 충격, 불꽃 이런 것들을 주면은 여기에 있는 산소와 여기 있는 그 산소와 결합할 물질이 강하게 결합을 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 압력탄은 불에 탈 물질만 있지 산소를 공급할 화학 물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절반은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산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열 압력탄이 훨씬 같은 무게로는 폭발력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열 압력탄 같은 경우가 그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이제 작동할 때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열 압력탄을 애초에 개발한 것도 뭐 때문에 개발했냐면 시가전 할 때 시가전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건물들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벙커 역할을 하잖아요. 아파트나 이런데 적군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총 따다당 쏘고 숨고 이러면 되게 이거를 건물을 하나하나 다 부실 수도 없고 건물 부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건물들이 다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가 엄청 튼튼해요, 생각보다. 핵폭탄에도 웬만하면 견딜 정도로 콘크리트가 원래 인류의 건축 이 자재 중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하나 부시면서 진격하려면은 너무 이 폭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만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이 열 압력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물 안에다가 넣고 터뜨리면 건물 안이 완전 불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폭탄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러시아가 개발한 열 압력탄 폭탄의 아버지 얘기고요. 실제 폭탄의 아버지의 무게는 7.8톤이라 그래요. 7.8톤인데 44톤의 폭발력을 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반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로는 미국에서 만든 폭탄의 어머니가 있어요. 몹이라고 부르죠. 9.8톤입니다. 이 무게가. 폭탄의 아버지보다는 더 무거운 거죠. 하지만 폭탄의 아버지보다는 폭발력은 더 약하다. 얘는 폭발력이 이제 TNT 11톤이라 그래요. TNT 11톤이니까 폭탄의 아버지보다 폭발력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항공폭탄의 장점이 이제 기폭 장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폭약으로 이제 채우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고 그래서 저가로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싣고 뜰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폭발력을 낼 수 있겠고. 그리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재활용도 쉽고 또 만들면 막 정밀 부품 이런 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 때 쓰던 폭탄을 아직도 남은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폭탄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 항공 폭탄은 전체 무게의 30에서 50%가 폭약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겉면이 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겠죠. 화약보다 쇠가 훨씬 무거우니까. 그래서 겉면은 쇠로 돼 있고 그 무게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폭약으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고 이게 보면은 폭탄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의미가 없네요. 예. 이 폭탄을 보면은 사진으로 그냥 사진 띄울게요. 앞대가리랑 뒷꼬리는 사실 분리가 됩니다. 이거 그 폭탄 조립하는 영상 보시면 앞에 그 나사처럼 이게 돌려서 끼우고 뒤에 꼬리도 나사처럼 돌려서 끼워요. 그래서 이걸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앞에 부분은 뭐냐면 이제 신관, 신관을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신관을 장착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넣을 수 있어요. 뒤에는 뭐냐면 이제 꼬리 날개인데 날개를 부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낙하산을 넣을 수도 있어요. 낙하산을 넣으면은 그 낙하 시간을 천천히 느리게 만들 수 있죠. 낙하 시간을 굳이 느리게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용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 폭탄도 있어요. 조명은 천천히 떨어지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빛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낙하산을 딱 펼쳐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 항공 폭탄의 이제 이 결정적 약점은 뭐냐면은 얘가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얘가 쭉 날아가다가 떨어뜨리면 얘가 비행기와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날아가기는 하지만 이게 한정없이 쭉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저항 때문에 수평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는데 멀리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맞추기 위해서 폭격기가 요만큼 와서 여기서 떨어뜨리면 컵에 툭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컵에 상당히 근접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진이니까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폭격기가 폭격하러 날아가다가 격추돼 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추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의 대공 무기가 있는 곳 이전에서 공격을 한 다음에 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폭탄이 멀리까지 날아가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격기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폭격기의 안전을 위해서 폭격기 뒤에 전투기들이 따라다녔어요. 앞뒤로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면서 이제 폭격기를 호위를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냥 무식하게 높이 날아가서 이 대공포가 닿지 않는 곳까지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명중률은 완전히 형편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스텔스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B-52가 아니 B-51래 B-2A가 대표적인 스텔스기잖아요. 생긴 거 보면 생긴 거부터가 나는 스텔스기야라고 말하고 있죠. 스텔스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이 평행선을 그립니다. 이 날개 외곽선이 이렇게 해야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그리게 다 설계를 해요. 모양을 보면 스텔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35도 스텔스기예요. F-35도 보면은 이 앞 주 날개 경사면과 꼬리 날개 경사면이 평행하죠. 여기 경사면, 여기 경사면이 평행합니다. 아니면 이제 폭탄 대신에 아예 미사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공군 없이 육군이 한 발 두 발 전진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유도폭탄과 활공폭탄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이 유도폭탄과 활공폭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항공폭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